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1타 토익에서 RC를 맡고 있는 김나래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가 11월 21일, 28일 토익 적중 특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11월에 시험 본 학생분들한테 아주 희소식이 있었죠? 바로 28일에 토익 시험이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12월은 여러분 어때요? 뭔가 크리스마스도 있고 막 연말도 있고 공부하기 진짜 싫잖아요. 쌤도 어렸을 때 평소에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12월은 더욱더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토익 점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은요. 이번 11월에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요. 문제를 먼저 풀고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고나 어학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특강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토익 시험 대비 클릭하시면 문제팩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팩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샘플의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RC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를 풀고 강의를 보는 것과 문제를 풀지 않고 강의를 보는 것은 정말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문제를 풀고 풀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집중해 주시면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파트 5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파트 5는 문제부터 봐줘야 돼요? 선택지부터 봐줘야 돼요? 당연하죠. 선택지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죠. 자, 선택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인가, 어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지를 딱 봤어요. 그죠? 선택지를 봤더니 단어 끝이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무슨 문제죠? 문법 문제가 되겠죠.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빈칸의 앞뒤 구조로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게 80%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빈칸의 앞뒤 구조를 보셔야 되겠다. 자, 빈칸을 봤더니 여러분 additional이라는 추가적인 이런 형용사가 딱 들어가 있고 뒤에는 in this field라는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 뒤에 뭐를 선택하는 문제? 그렇죠. 명사를 우선 넣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빠르게 딱 선택지 보시면서 우리 명사 2개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명사 어디 있어요? 그럼요. ANT 붙어 있는 비서조수라는 사람명사 하나, 그 다음에 스로 끝나는 어떤 도움이라는 사물명사 하나,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사람과 사물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자, 보통 학생들은 이제 해석으로만 그냥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으로 접근하면 오답률이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해석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회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대요. 어떤 온라인의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인 빈칸을 이 분야에서 딱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해석으로 해보면은 뭔가 추가적인 비서를 찾는 건가? 사람을 찾는 건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 뭔가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물, 명사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바로 한정사 유무를 파악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한정사 유무는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 명사는 무조건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거든요. 자, 영어에서 이런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인 경우는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단복수의 개념이 무조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이 있어요 라고 할 때 I have a book이 아니라 I have a book 이라고 하던 I have books 이렇게 단복수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렇죠? 그러면 앞에 이제 언더와 같은 한정사가 붙어야지만 단수 명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빈칸 앞에는 언더 같은 한정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복수 명사야 되는데 복수 명사도 아니죠. 그다음에 A번은 문법적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사물 명사의 몇 번 정답이다? D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 사물, 명사 나왔을 때 우선은 뭐를 파악한다? 한정사 유무 꼭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 한정사가 잘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답률 조금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갈게요.
자, 이번에서는 여러분 ABC들을 딱 봤더니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조를 봐줘야 돼요? 그렇죠.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빈칸 앞뒤 구조를 보시면서 알맞는 모양, 알맞는 격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인칭대명사이고요.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볼게요. if라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접속사 들어가 있고요. 건축가들이 find 동사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선 포인트는 find라는 걸 아셨어야 돼요. 자, 우리가 find는 물론 뭐 찾다라는 동사도 있지만요. 토익에서는 대표적인 몇 형식으로 쓰여요? 여러분, 바로 5형식으로 쓰이죠. 자, 5형식이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된 게 5형식이고요.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하다는 것을 알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목적어 자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고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ing 형태의 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A번에 they 돼요? 안 되지. 왜? 얘는 주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theirs 이렇게 s 붙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yours, theirs 이런 것들을 소유 대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소유 대명사는 당연히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ir own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on이 붙어 있는 건 당연히 뭐냐면은 소유격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their이라는 것도 소유격이지만 on이 붙었으면은 그들이 소유하는 이것도 소유격의 일종으로 소유격 때는 뭐가 필요하죠? 나의 뭐, 너의 뭐 이렇게 명사가 필요해요. 근데 빈칸 뒤에 봐도 분사지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C번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 self가 들어가 있는 제기대명사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B번과 D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B번에 그들의 것이란 걸 여기다 넣으려면은 앞에 뭐가 그들의 뭐라는 표현이 필요한데 지금 그들의 뭐라는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 B번은 해석상 이상해요.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냐? D번에 themselves가 이제 정답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학생들 의아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저는 봤을 때 find라는 동사 뒤에니까 목적격인 them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선 them이 없어서 themselves가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지에 them과 themselves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도 정답은 바로 themselves를 선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제기대명사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우리가 self가 붙어 있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예를 들어 myself, yourself 이런 것들을 다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제기대명사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법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제귀 용법부터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제귀라는 말이 뭐죠? 돌아온다. 그죠? 즉 주어가 목적어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제기용법이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나를 알아요 라는 거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I know me라고 할까요? I know myself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답 바로 I know myself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어가 I, 그죠? 그 다음에 me라는 목적어가 이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랑 목적어가 어때요? I, me. 똑같죠? 즉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누구로 고쳐 쓰냐? self로 바꿔 쓴다. 이게 바로 제기용법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로 돌아왔다. 그때는 우리가 self로 목적어 자리에 쓰는구나.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self가 무슨 용법도 있냐? 바로 강조용법의 self도 있거든요. 강조용법의 self는 바로 뭐냐면은 솔직히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인데 내가 강조해주게 나온 self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did it. 내가 했다. 괜찮죠? 근데 내가 했어 라는 걸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self가 한 번 더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조용법의 self는 자리가 어딜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완벽한 문장 뒤에는 보통 수식어구 역할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그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self를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 한다? 강조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self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self는 크게 두 자리다. 누구누구 자리? 목적어랑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self가 여러분 또 시험에 나오면 전치사 끼고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두 개 기억하죠? myself,
for self, 스스로, 혼자 힘으로, 나 스스로 by myself.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자고요. 이 자리에 뭔가 해석상 tham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다는 것을. 그죠? 하지만 앞에는 건축가들과 뒤에는 tham이라는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똑같을 때는 우리가 누구로 고쳐 쓴다? self로 바꿔 쓴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T번 themselves 선택하시면 되겠죠. 해석 조금 더 들어갈까요? 자, 건축가들이 안다면 그죠? 뭐를요?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뭐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생각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다면 그런 이사들이 제안서를 뭐 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기대명사는요. 소유격 다음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꼭 이 자리들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선택지를 딱 봤더니 awar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award는 여러분 뭐 상이라는 명사 뜻도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빈카 앞에 뭐 언더 이런 명사 뜻도 없고 그 다음에 award가 지금 ing나 ed 투부정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즉 award는 주다라는 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사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답으로 지울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빈카 앞에 was라는 동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동사 역할하는 주다라는 B번은 들어갈 수 없죠. 그 다음에 지금은 be, ing, 그 다음에 be, pp, 그 다음에 be, 투부정사가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풀 때 보통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봤더니 비동사 뒤에 제가 pp가 오면 수동태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자, 수동태는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없던데 여기를 봤더니 계약서를이란 목적어가 떡하니 있으니까 수동태는 우선 아니죠? 해가지고 C번 바로 지운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반전은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죠? C번이 정답이었다가 대반전이었잖아요. 자, 그 이유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가? 바로 award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라는 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사형식 동사가 뭐예요? 그죠?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사람, 사물 순서로 목적어 몇 개 가져오는 거? 2개 가져오는 게 바로 사형식 동사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다 동사들이 있어요. give, offer, grant, award. 자, 얘네들 여러분 give, offer은 그래도 들어봤죠? 하지만 뭐가 어색해요? grant, award 어색할 수 있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자, 그다음에 send, show, 뭐뭐에게 뭐뭇을 보내다, 보여주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사람, 사물 순서로 목적어 몇 개? 2개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예문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녀가 주었습니다. 미스터 킴에게 편지를. 지금 이렇게 목적어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내가 요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즉 미스터 킴이 받았다 이렇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수동태로 바꿀 때는 항상 목적어의 입장을 바라봐주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이제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는 BPP 모양이 수동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gave라는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was given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놨습니다. 받았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보통 이렇게 목적어 하나가 나가면 수동태 뒤에는 원래 명사가 없는데 사형식 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주어 자리로 빠지더라도 나머지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남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요. 이렇게 BPP의 수동태 모양이더라도 뒤에 명사가 남겨질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가셔야 돼요. 계약서를 주는 건지 계약서를 따낸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가봅시다. 이 회사가 계약서를 빈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사의 bid price, 입찰 가격이요.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해석이 어떻습니까? 이 회사의 입찰 가격이 가장 조금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약서를 따냈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C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사형식 동사인데 이렇게 수동태 모양의 선택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걔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가죠.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아마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선생님 저는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선택지를 좀 보도록 할까요? ABCD가 여러분 이번엔 다 어때요? 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 문제가 맞죠? 자, 우리가 어휘 문제도 크게 우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어휘는 같은 품사의 어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휘는 다 다른 품사의 어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의 선택지에서는 죄다 어차피 부사였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쨌든 부사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를 조금 볼 필요는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의 어떤 최신의 그런 플레이, 연극이요. 그녀의 가장 흥미진진한 연극이었대요. 빈칸 딱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상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노미네이트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해석을 딱 했어요. later, 그 후인가? 가장 흥미진진한데 그 후에, 그 다음에 매우, 그 다음에 just, 단지, 그 다음에 yet, 아직, 뭔가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냐? D번에 yes이 정답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이런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yes은 내가 알기로는 아직이라는 부사고 이거 부정문이랑 쓰이는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고 계셨다면은 오늘의 이 특강 내용이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힌트는 바로 most라는 최상급이었었거든요. 자, 이 yes는 여러분 아직이란 뜻뿐만 아니라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yes이거든요. 자, 조금 더 이제 그럼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최상급 강조 부사를 배우기 전에 최상급의 베이스부터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최상급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셋 이상 중에서 가장 최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최상급을 쓰죠. 뭐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어 이런 게 다 최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죠? EST, 그죠? tallest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앞에 most를 붙이죠.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은 우선은 형용사, 부사 앞에 뭐 EST나 most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는 게 바로 최상급입니다. 자, 근데 우리 최상급은요, 학생들이 보통 더만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최상급 앞에는 더 말고도 누구도 쓰여요? 소유격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 할 때 the best friend도 가능하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뭐라고 그러죠? my best friend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발 소유격도 이 최상급이랑 쓸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다. 오케이? 자, 하지만 여러분 최상급 앞에 뭐는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어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상급은 여러분 뭐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범위라는 게 앞뒤에 조금 잘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자, 도대체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 빵집이 제일 맛있어. 그죠? 즉 이 동네에서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최상급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뒤에 장소 명사 들어갔을 때 우리 당연히 최상급의 범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among 뒤에 복수 명사 들어가면 뭐뭐 사이에서 이런 뜻이고 of 뒤에 복수 명사 들어가도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 최상급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키가 큽니다. 이렇게 최상급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사실 최상급 강조 부사죠. 그죠? 자, 이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즉 앞에 최상급이 나오고 그 뒤에서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yet이라던가 ever, 그 다음에 so far, to date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약간 역대급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뭐 맛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한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것들 중에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들이 있구나. 정답은 yes이었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5번입니다. 자, 여러분 5번은 우리가 선택지를 좀 볼게요. 어휘 문제는 맞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품사가 다 같은 어휘 문제가 있고 품사가 다른 어휘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 5번 같은 경우에서는 품사가 조금은 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도 같이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조를 보기 전에 이 단어들이 어떤 품사가 있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 then이라는 거는 그때라는 뭐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even은 심지어라는 부사이고, 그 다음에 during은 여러분 동안에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또는 ing 형태의 동명사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if는 뭐뭐라면이란 뜻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죠? 주어, 동사가 이제 절로 이제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구조 볼 거예요. 같이 가봅시다. 이 회사가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이벤트 홀을 털사에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gistered participants, 등록된 참가자들의 그 다음에 number over 200,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선생님 저는 봤더니 뒤에 이제 숫자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앞에는 전치사죠? 해가지고 또 C번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during이라는 단어는 동안에라는 기간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meeting 동안에,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뭔가 지금 숫자 동안에라고 하기에는 진짜 이상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뭐였냐? 이 number이라는 단어가 물론 숫자라는 명사 뜻도 되지만 여기선 총합이 뭐뭐가 되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의 수가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동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를 넣는 몇 번 정답이다? D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다시 잡을게요. number이라는 단어는 총 뭐뭐 합이 되다라는 동사 뜻이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선택지에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토익 시험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 항상 구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전치사 뒤에는 제가 명사라던가 아니면 ing한테 동명사 올 수 있다 했었죠? 하지만 접속사라는 건 뒤에 뭐가 옵니까? 주어, 동사가 이제 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선택지를 봤는데 전치사가 2개가 있거나 접속사가 2개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해석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지를 봤을 때 누가 전치사이고 누가 접속사인지는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특강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 누가 전치사이고 접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분들은 쌤 유튜브가 또 있어요. 날티 토익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특강들과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들어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번으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여러분 6번에서는 또 선택지를 싹 봤더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얘네 다 전치사였었어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니까 이제 명사 온 거 여러분 확인했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는 문제인가? 맞습니다. 조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here, hot, where 이러면 hot, where 하면 철물점이에요. 철물점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체들 딱 들어가 있었고 affected에 영향을 받은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 꾸며지고 있는 경우이죠. 자, 뭐 하는 동안에 영향을 받은 지난달에 great storm 어떤 폭풍의 동안에 영향을 받은 사업체들이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A번부터 가보죠. among, 뭐뭐 사이에 이런 전치사이고요. 그 다음에 down은 아래쪽 이런 뜻이고 within이라는 단어는 이내에, 내부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or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란 뜻도 있지만 기간 전치사로 뭐 동안에란 뜻도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사실 조금 느낌이 안 왔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이 정답이었었냐? A번은 among이라는 단어가 정답이거든요. 자, 우리 among이라는 단어는 셋 이상 사이에서의 어떤 그 한계를 조금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약간 하나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철물점이 있잖아. 영향을 받은 사업체들 중에 하나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among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막 이제 전치사를 외울 때 그 뜻만 조금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치사는 뜻 기억도 되게 좋아하지만 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들 그런 특징들을 조금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얘네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모든 전치사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전치사는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among이라는 단어는 사이에
여러 개 사이에. 그 다음에 뒤에 항상 무슨 명사 여러분? 복수명사 오는 포인트 좀 기억해 두시고 지금처럼 여러 개 사이에 뭔가 하나다 이렇게도 이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in이라는 단어는 이내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내라는 요 within은 조금 특별하게 시간과 장소 둘 다 쓰여요.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쓰일 때는 기간 전치사라서 뒤에는 뭐 hours, days 아니면 months, years 이런 단어 붙거든요. 그래서 3일 이내에 within the 3 days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로 쓰일 때도 이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 within the company 그죠? 그 다음에 도보거리 이내에 within the walking distanc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throughout이라는 단어는 시간, 장소가 둘 다 쓰이는데 얘는 별표를 조금 쳐봐요. 여러분 우리 throughout이라는 표현은 시간, 장소 쓰일 때 뜻이 조금 다르게 쓰여요. 자, throughout이 시간으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종일, 내내 이런 뜻.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해볼까요? throughout the day. 한 달 내내 throughout the month. 그렇게 표현이 돼요. 하지만 장소로 쓰일 때는 걸쳐서 곳곳에 도처에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걸쳐 throughout the country, 즉 across와 뜻이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toward, 요것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toward도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장소로 되게 많이 기억하죠. 뭐뭇을 향해서, 맞아요. 하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시간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뭐뭇쯤, 무렵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달 말쯤에 toward the end of the month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toward the end of를 묶어서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치사들 제발 뜻뿐만 아니라 쓰임새도 같이 기억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갑시다. 여러분 선택지를 좀 먼저 볼까요? 죄다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뭐 해석을 통해서 다 풀 수도 있겠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여러분 해석보다는 얘네들의 어떤 짝단어들을 찾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해석에만 의존하는 학생분들은 분명히 오답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동사 어휘 문제인데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뒤에 뭐가 왔니? 다시 한번 동사 어휘는 뒤에 뭐가 왔니? 자, 만약에 여러분 뒤에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동사가? 자동사가 들어가줘야 되죠. 여러분 자동사가 뭐예요? 뒤에 을을이란 목조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는 뒤에 어떤 단어를 가져올 때 항상 이렇게 전치사 끼고 가져오죠. 예를 들어 comply with, 뭐뭇을 준수하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을을이란 목적어를 끼고 오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타동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와의 궁합을 보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드는 예문이 있어요, 여러분. 쌤이 진짜 치킨의 진심인데 예를 들어 나는 먹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뒤에 치킨이 나와야 돼요? 기차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치킨을 먹었다. 이게 어울리죠? 그래서 항상 동사는 뒤에 어떤 애들이 왔니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지금 앞에 이제 딱 주어가 들어가 있었고 뒤에 동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지금 빈칸에 under 이라는 표현에 전치사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무슨 동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동사가 지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동사는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실 외울 수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타동사는 조금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A번에 hold는 무슨 뜻이죠? 잡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최하다 미팅을 이라는 목적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타동사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for 모르면 넘겨 여러분. 그 다음에 C번에 secure 이게 뭐죠? 보호하다, 확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다 뭐를, 확보하다 뭐를 뒤에 목적어 필요하는 타동사예요. 그 다음에 check 확인하다죠. 그러니까 확인하다 뭐를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A번, C번, D번 딱 들어갔을 때 얘들 다 사실 타동사라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냐? for 이라는 표현에 B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for를 우리가 또 막 떨어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for under 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뭐에 속하다, 뭐뭐에 해당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예산 편성이라던가 어떤 재정적인 보고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누구의? 매니저들의 주요 업무들 중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를 좀 구분하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론 자동사 전치사를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대표적인 것들 좀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이 괄호들이 여러분이 채워지는지 한번 스스로 좀 보세요. 채워지는가?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뭐뭇을 진행하다라는 proceed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짝꿍으로 뭐를 가져오냐? to 또는 with 가져올 수 있어요. proceed to, proceed with. 그다음에 뭐뭇을 삼가하다라는 refrain은 여러분 뒤에 뭐 오게요? 네, from이란 전사를 가지고 오고 뒤에 보통 ing까지 형태가 잘 나오기 때문에 refrain from ing, 뭐뭐 하는 것을 삼가다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register는 뭐뭐에 등록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for이란 전사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register for, 뭐뭐에 등록하다. 그다음에 뭐뭐로부터 혜택을 얻다 할 때는 benefit from이라는 전사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치사는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에만 의존해서 전사를 찾기를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짝꿍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짝꿍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타동사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타동사는 항상 누구와의 궁합? 그러죠.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와의 궁합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익 어휘의 이런 성향이 바로 뭐냐면은 그 뜻을 한 가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저 단어랑 결합했을 때 어떤 뜻으로 바뀌는가 그런 걸 묻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짝단어들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우리 compile the data. 여러분 compile은 우리가 편집하다, 편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문서라던가 data 이런 단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를 편집하다. 자, 그다음에 waive 저는 별표 한번 칠까요? 여러분 waive 면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배송료를 면제해 주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extend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extend 하면 딱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연장하다, 그죠? 근데 뭔가 연장하다, 제한을, 초대를 연장하다 뭐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extend는 뒤에 따라오는 단어에 따라서 뭐 연장하다도 있고 표현하다도 있고 주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stand an offer이란 단어는 제안하다 정도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 stand an invitation 하면은 초대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secure. 여러분 secure이란 동사도 뜻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보호하다, 확보하다, 뭐 고정하다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contract, 계약서가 나오면 계약서를 따내다. 확보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우리 consult manual. 여러분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지금 consult 선생님 상담을 구하는 거죠. 이 매뉴얼 상담을 구하는 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자, 우리 consult라는 단어는 refer to. 우리가 참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이렇게 consult manual,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delegate authority. 여러분 delegate 대표하다, 뭐 대표자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위임하다라는 동사 뜻이 원래 있죠, 여러분. 대표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임하다 권한을 위임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단어만으로도 여러분 어마무시해요. 자, 우리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8번 갈게요. 자, 8번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제가 좀 드리고 왔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8번에서는 지금 비동사 뒤에 형용사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이죠. 자, 여러 가지 형용사 나와 있는데 지금 우선은 who가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마 이걸 묶지 않았을까. 자, 우리 묶어볼게요. 통근자들 들어가 있었고 통근자들 꾸미고 있고요. 자, 우리 이 문장의 진짜 본동사는 저 끝에 will be pleased, 기뻐할 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may까지가 앞에 있는 통근자들을 꾸밉니다. 자, 그러면 통근자들이 기뻐할 겁니다. 새로운 뭐 철도교회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조금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형용사 어휘인데 사람을 꾸미는 게 조금 필요하구나 까지 오셨으면 아주 잘하셨거든요. 자, 우리 A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comparable 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랑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집, comparable house 그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satisfied, 만족하다, 사람이랑 쓰겠죠. 그 다음에 accustomed 이라는 표현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아침마다 커피 먹는 거에
거에 익숙해.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comfortable, 편안하다. 뭐 침대가 편안하다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좀 편안할 때도 우리 comfortable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BCD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저는요 뒤에 뭔가 기뻐할 거다가 나온 거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B번 선택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뭐다? 전치사 짝꿍이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은 빈칸 뒤에 to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to 뒤에 지금 뭔가 이동이란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to잖아요. 여러분. satisfy는 사실 to가 아니에요. 뭐를 끼고 오느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satisfied라는 단어는 뒤에 with라는 전치사를 끼고 옵니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문법적으로도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었던 comparable이란 단어는 뒤에 to, with가 오면서 뭐뭐와 비슷하다지만 우선 사람을 꾸미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답이었던 C번에 be accustomed to라는 단어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be comfortable with라는 단어는 뭐뭐에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to를 조금 포인트로 두시고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C번 체크하는 문제였었구나. 조금 더 해석 들어가 볼까요? 자, long ferry trip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ferry라는 거는 배죠. 그죠? 그 다음에 may라는 단어는 바다의 그 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에 걸쳐서 long ferry trip, 길게 배로 이동하는데 익숙한 그런 통근자들은 이제 새로운 그런 다리에 기뻐할 것입니다. 즉 내가 배로 이동하던 거리를 다리가 이제 생겨나서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당연히 바로 뭡니까? 또 전치사 짝꿍이죠. 우리 학생들이 어휘를 사실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어휘 문제들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도 여러분 뒤에 어떤 특정 전치사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이런 어휘 문제인데 뒤에 보통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와의 짝꿍을 찾는 어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얘네들도 괄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저희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는지 볼까요? 자, 우리 뭐뭐의 자격을 갖추다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be eligible for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로 유명하다. 여러분 유명하다 애들 있죠. 뭐 famous, known, 뭐 renowned 이런 애들은 다 for예요. 여러분 뭐뭐로 유명하다. 자, 다음에 여러분 저는 여기다 별표 한번 칠까요? 자, 우리 뭐뭐와 호환되다. 즉 이 기계가 이 시스템이랑 호환되다라고 할 때 be compatible with 전사 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로부터 면제되다. 와, 얘도 중요해. be exempted from.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be exempted from. 뭐뭐로부터 면제되다. 자, 그다음에 우리 뭐뭐를 대표하다 be representative of 전치사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그러면 요 특정 전치사를 항상 짝꿍으로 기억하자. 알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9번까지 갈게요. 와, 오늘 어휘 문제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자, 믿습니다. 9번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요. ABCD 봐도 사실 다 명사예요. 그래서 더 하이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해석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due to라는 거는 때문에죠. 그 다음에 높은 통화량 때문에 그 다음에 none of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이네요, 여러분. 아무도 뭐뭐 하지 않았다. 즉 아무런 그런 직원들도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해석상 아 그래 통화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문맥을 한번 봤으니까 ABCD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이번에 size. 여러분 사이즈는 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의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high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죠. 뭐 large size도 아니고 small size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A번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volume 잠깐만 넘어갈 거고요. order 갈게요. 여러분 우리 order이라는 단어는 뭐 명령, 주문 이런 뜻이 있는데 우선 high라는 단어와 order이 붙을 때는 계급이 높다 할 때만 이제 high를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상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high에다가 꽂혔던 학생들은 아마 demand 바로 가지 않았을까? high demand 높은 수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왜 안 되냐? demand라는 수요라는 단어는 뒤에 전사 for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뭐뭐에 대한 수요. 그래서 그 전사들을 같이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었냐? volume이라는 단어였었고요. 우리가 volum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음성의 볼륨만 기억하지 마시고 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he high volume of 들어가면 많은 양의 통화량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쌤이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수량, 표현, 형용사들. 자, 여러분 수량, 표현, 형용사들은 약간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뭐 많다, 다양하다, 몇몇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단어들 뒤에는 당연히 무슨 명사가 올까요? 복수명사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e high volume 이라는 단어는 많은 양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 올 수 있고요. 얘는 뭐 뒤에 불가산도 올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 보시면은 a number of 많은, numerous 많은, multiple 많은, various 다양한, a variety of 다양한. 얘네들은 다 많다, 다양하다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복수명사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a diverse range of 다양한 범위의, 광범위한, 그죠? 그다음에 a series of 일련의, 그다음에 several 몇몇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를 무조건 같이 기억을 해두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들 선택지 들어왔을 때는 뒤에 명사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에서는 여러분 선택지를 또 쓱 봤더니 사실 쟤네들의 품사가 다 누가 나왔냐? 부사가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니에 따를까 빈칸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었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선 부사 자리는 맞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해석으로 해야겠다. 그죠? 우리 한번 그럼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공장 감독관이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패킹 머신 그 포장 기계가 is faulty. 결함이 있어가지고 교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BCD 한번 뜻들을 볼게요. 자, A번에 incidentally 들어가는 거는 부수적으로. 그 다음에 B번에 however, 그러나, rather, 꽤, 상당히, 차라리.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 해석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교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몇 번 정답이다? D번에 therefore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도 조금 힌트가 있다는 게 여기에선 포인트예요. 우리 눈치 빠른 학생분들은 사실 선생님 저는 and 봤는데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팁 나갑니다. 자, 우리 사실 접속사 and랑 되게 잘 어울리는 접속 부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 다음에 그러므로 and therefore, 그 다음에 또한 and also 이런 애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then, also, therefore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and therefore 이렇게 바로 D번을 선택하시고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기억해 두시면서 파트 5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준비한 문제 Part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다들 푸시고 그 다음에 풀이 영상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Part 6는요. 우선은 요걸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실전 팁을 잠깐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Part 6는 Part 5처럼 이 빈칸에 알맞는 문법이라던가 알맞는 어휘 선택하는 문제 나오죠. 하지만 Part 7처럼 독해로 푸는 뭐가 나오죠? 문장 삽입이라는 것도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거냐? 만약에 파트 5처럼 문법 문제라고 하면은 빈칸의 앞뒤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휘 문제는 여러분 파트 5처럼 풀면은 망해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한 문장 속에서 힌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 6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맥락을 보시면서 푸는 게 바로 파트 6의 어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문장 삽입. 여러분 문장 삽입은 이렇게 빈칸에 맨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언제 푸냐? 맨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상 벗어난 문장 삽입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팁들을 설명해봤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Part 6에도 여러분 지문 유형 보시고요. 편집글입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 보내는 편집글일까요? Private Banking Customer 고객한테 보내네요. 그죠? 자, 우리는 Jbank라는 곳인데 we take 그 다음에 seriously 나오면 여러분 뭐뭇을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고객의 security 그 보안을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보안이 가장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요청하진 않아요. 너 보고 확인하라고. 그죠? 뭐를 확인하라고? 너의 인터넷에 어떤 뱅킹 로그인 정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보안 정보들을요, 이메일이나 텔레폰을 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 11번의 선택지를 봤더니 ABCD가 지금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가 딱 섞여져 있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도 제일 싫어하죠.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 여러분 이거 제가 5월 적중 특강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거기 거를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A번에 other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other은 무조건 다른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가 필요한데 무슨 명사? 복수와 불가산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other 외우실 때는 other 복불. 다시 한번 other 복불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번과 C번 보시면 one another, each other 들어가 있죠. 여러분 얘네들은 서로라는 뜻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를 취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동사 뒤에 보통 잘 쓰입니다. 우리 서로 도와야지. We should help each other. 이렇게. 자, 그래서 이 B번, C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D번에 another.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another은 정말 특이하게 대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돼요. 즉 얘는요 혼자 쓰일 때도 또 다른 하나라는 단수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도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another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떤 명사를 또 넣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on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즉 무조건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A번과 D번 가지고 뒤에 명사 좀 봤더니 보안 정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보 뭔데요? 토익에서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산 명사를 가져오는 정답 바로 몇 번이다? A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 복불.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취급합니다. 너의 개인정보들을 뭘로써 취급을 하냐? Complete confidentiality. 여러분, confidential이라는 단어 기밀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기밀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추천을 합니다. 뭐라고요? 고객들이요. take the measure.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어떤 조치요? 아래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너의 개인정보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치들도 취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치라는 단어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형용사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 relative, 상대적인. 그 다음에 extra, 추가,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excess, 초과라는 뜻이 여러분 넘는 거. 그 다음에 extreme, 극도의라는 뜻이죠. 솔직히 느낌은 저는 와요. 뭔가 추가 조치를 취하다. 이게 조금 어울려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맥락을 조금 더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맥락 보더라도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패스워드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이메일은 답변하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들이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답 바로 몇 번이 정답이었었다. 이렇게 extra B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내용들 볼까요? 항상 비밀번호를 선택하래요. 어떤 비밀번호? 아무도 추측하지 못하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또한 확실하게 하래요. 너의 패스워드를 종종 자주 바꾸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에는 답변하지 말래요. 어떤 이메일이냐면은 너의 개인정보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메일에는 답변하지 마. 왜냐면 그 이메일은 우리한테 온 게 아니야. 이 정도로 나오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조치가 나오죠. 만약에 너가 suspect that. 여러분 suspect는 의심하다죠.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이 이메일 fraudulent. 여러분 fraudulent라는 단어는 사기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있잖아. 뭔가 사기성이 조금 띄어 보이면은 연락을 해. 우리 어디에다가 사기 그런 예방팀에다가 이 번호로 연락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문장 삽입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올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고마워요. 너의 빈칸에 대해서 어떤 빈칸이냐면은 우리 너의 정보의 그런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한 너의 빈칸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view, 관점, support,
지원, 어떤 후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지. then proposal, 제안, suggestion, 제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바로 뭐예요? 이런 조치를 너가 좀 취해줘라. 그 다음에 너의 어떤 지지, 협조, 고마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B번에 support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문장 삽입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장 삽입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전체 맥락상 벗어난 거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기억나죠? 가볼게요. 자, A번. 자, 이것은요 필수적입니다. 너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 뭔 소리야? 지금 여태까지 비밀번호 아무나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렇다면 얘는 전체 맥락상 벗어나기 때문에 A번 정답 될 수 없죠. 자, 그다음에 B번 어때요? They will look into the matter immediately. 그들이요, 그 문제를요, 즉시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장 삽입에 이렇게 이제 they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은 they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 있는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팀한테 연락해라. 그게 만약 사기 같으면 그러면 그들이 그 문제를 즉시 조사할 거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B번 체크하시고요. C번 갑니다. 자, 이것이요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this라는 거는 우선 앞에 단수명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것도 바로 this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그 기밀을 잃게끔 만들 거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기 이메일 같으면 연락해라. 근데 그걸 기밀을 잃게 만든다고요? 뭔 소리야? 그죠? C번 안 되고요. 그다음에 D번 가볼까요? You will be charged with fraud for doing so.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에 be charged with 기소당할 것이다. 지금 뭔 소리예요, 여러분? 연락하면 기소당하나?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삽입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파트 6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드디어 두둥 Part 7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art 7은 문제 먼저 푸는 거 제발 잊지 마시고 문제 풀고 풀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가볼게요. 자, 우리 Part 7으로 쌤이 오늘 준비해 온 건 바로 이중 지문을 준비해 왔어요. 자, 이중 지문 여러분 이제 또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좀 할까요? 자, 이중 지문은 여러분 지문이 몇 개 나오는 거 이렇게 2개 나오는 게 바로 이중 지문이죠. 자, 이중 지문에는 번호가 이렇게 1, 2, 3, 4, 5 문제가 5개가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의 정답 방향성은 보통 여러분 1지문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3, 4,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 1번과 2번을 다 보셔야지만 풀 수 있는 연계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 4, 5번은 지문 2개 다 보는 경우가 많구나. 머릿속에 우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제 지문을 좀 전략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1, 2, 3, 4, 5번까지 다 그냥 먼저 읽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읽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그거 다 기억나겠어요? 질문이 기억도 안 나고 연계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질문을 읽어도 그렇게 힌트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오케이? 지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질문을 어디까지 푸시냐면 그냥 풀릴 수 있는 데까지 풀면 돼요. 내가 만약에 3번 질문을 딱 넘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지문 2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연계 질문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밟으실 건데 선생님 저는 질문을 안 읽는 게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질문에 1번만 그럼 읽으세요. 어차피 1번 질문은 지문 1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부담감을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풀이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Part 7을 또 특히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큰 건 어휘력 부족. 여러분 우리 Part 7은 순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문장 속에 2단어 이상을 모르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독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어휘력은 되는데 문장을 쫙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뭔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의식적인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한국어도 생각해봐요. 한국어가 이렇게 딱 길게 나왔는데 내가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긴 문장을 읽었을 때 남는 게 있어요?
없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잡으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이 열리면 어디서 열리지? 언제 열리지? 이런 것들을 계속 흐름을 잡아가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 제발 8-7 독해하실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키워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다가는 체크를 좀 하셔야지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좀 빠르게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체크하시면서 들어갈게요. 자, 지문 유형 봤더니 웹페이지와 이메일입니다. 자, 우리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웹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주소 한번 쳐다봐줘요, 여러분. 알겠죠? 딱 봤더니 램버그 뮤직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에 관한 웹사이트구나. 그 다음에 프레스, 언론이죠, 여러분. 언론사. 자, 제목을 봤더니 Press Accreditation Guideline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Press는 언론사이고요. Accreditation이란 단어는 승인, 허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 출입 가이드라인 정도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7월에 열리는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월이나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키워드를 조금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이런 월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날짜는 키워드다. 자, 7월에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오직 미디어 전문가들만이, 자, 우리 후보도 묶어볼게요. 어디까지 묶을까요? 저 끝에 진짜 동사까지 묶겠죠? 어떤 전문가냐면 있잖아. 일하는 전문가들인데 recognized, 잘 알려진 그런 매스컴에서 일하는 그런 미디어 전문가들만이 자격이 있대요. 뭐에 대해서? press credential. 여러분 credential이란 단어도 자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ress credential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언론의 자격이 있다. 즉 출입증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 언론 출입증. 자, 그래서 있잖아. 조금 잘 알려진 그런 매스컴에서만 일하는 그런 전문가들만이 그런 언론 출입증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래요. 뭐를요? Press Accreditation Form, 즉 그 출입증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작성을 하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다 작성을 했어. 그럼 보내달래요. 누구한테요? ES라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 이름 나왔죠? 사람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 이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만 약자 적어놓고 갑니다. 내가 그러면 이 언론 출입증을 받기 위해선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걸 다 작성하고 ES한테 보내야 되는구나. 이 이메일로. 그 다음에 언제? 4월 10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그죠? 날짜도 나왔으니까 키워드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make sure to 들어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거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우리도 명령문 언제 써요? 야, 너 이렇게 좀 해야지 할 때 이제 명령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뭐를 확실하게 하냐? 동봉을 하래요. 그러니까 서식만 보내지 말고 뭐를 동봉해야 되냐? official letter, 그 공식서를요. 뭐에 대한? assignment. 여러분 assignment는 이렇게 업무 배정해 주는 걸 assignm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업무에 대한 공식서, 네가 받은 그 업무에 대한 공식서도 같이 동봉을 하랍니다. 너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그죠? 그 다음에 그 편지는요. must be on company letterhead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게 또 해석이 뭘까요? company letterhead 선생님 뭡니까? 이게 머리예요? 아니고요, 여러분. letterhead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회사의 로고가 적혀져 있는 서식지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너가 아무 데나다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너의 회사의 로고가 적혀져 있는 company letterhead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incomplete application, 그 불완전한 그런 지원서들은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장 이제 또 들어갈게요. Please bear in mind. 이런 please 들어가 있어요. 얘도 지금 명령문의 일종이죠. 또 명령문 나왔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염두에 두세요. 뭐라고요? 너의 지원서가 오직 고려될 겁니다. 요청으로만. 그건 뭔 소리냐면 너가 지원서를 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요청 정도일 뿐이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요. reserve the right. 여러분 요 단어 요렇게 짝단으로 기억해 두세요. right to 하면은 권리란 뜻이 있고 reserve는 예약하다가 아니라 권리를 보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를? 어떠한 지원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어떤 지원서들 양 때문에 우리가 매년 받는 그런 많은 지원서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알려줄 겁니다. 지원자들에게 어떤 지원자들? 그렇게 승인이 된, 즉 패스된 지원자들에게만 이제 알려줄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겁니다. 그 지원서를 5월 달에 이제 검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메일로 공지를 내려줄 거야. 언제? 1 month before the event. 즉 이벤트 그 한 달 전에. 여러분 이거를 바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이벤트 한 달 전에는 우리 이벤트는 아까 몇 월 달에 열린다 했죠? 7월 달. 즉 이거는 6월 달에 우리가 그 이메일로 너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공지를 남겨줄 거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5번 갑니다. 자, one must be included.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론에 보내야 되는 그 서식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아까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너가 그 업무 관련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서도 같이 보내라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찾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떤 영어 시험은 paraphrasing이라는 게 있죠. 같은 단어 찾기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찾는 거 잊지 마시고. 자, A번에 register fee. 여러분 이런 돈 관련된 있었어요? 등록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읽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B번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관한 증명. 아, 이게 사실 정답이었었죠,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그걸 받으라고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C번에 지난 그 고용주들에 대한 리스트, 지난 고용주 이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샘플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몇 번이었었다? B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우리 according to the web page. 여러분 웹페이지는 몇 지문? 1지문. 그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항상 지문의 순서 밟아주시고. 자, 웹페이지에 따르면요. 이 festival이 unable to guarantee.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장해주지 않는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우리 앞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Please 명령문 나왔었잖아요. 자, 너의 지원서 그냥 요청으로만 되고 있잖아. 우리가 모든 지원자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건 아니다. 꼭 그렇게 accepted, 받아들여진 지원자들만 요청해 줄 거야. 이런 내용이 딱 명령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냐? A번 체크하시는 문제였고요.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모든 지원사들이 답변을 받을 것이다. 아니었죠. 이거를 우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A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완전 아니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글 읽을 때 포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뭐 사진 내용은 아예 없었어요. 사진을 온라인에 보여준다? 이게 뭐야?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이벤트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이요. 뭐 미리 게시가 될 거다? 여러분 스케줄 내용이 있었어요? 제발 내가 안 봤던 내용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D번에 이런 공연자들이 인터뷰할 것이다. 인터뷰 내용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몇 번으로? A번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문제까지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 풀리는지도 볼까요? 자, 지금 아직도 이 페스티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뮤직 페스티벌이 warn against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요것도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A번에 submitting duplicate application. 여러분 duplicate라는 단어는 사본이죠. 사본, 카피. 그래서 사본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사본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없었죠. 그 다음에 B번에 sending incomplete information. 불완전한 정보를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어디 있었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불완전한 지원서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B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C번도 여러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이벤트에 넣지 말아라. 이런 내용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출입증을 잃어버렸다. 출입증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도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으로 B번 선택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질문 1번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18번도 사실 질문 1번인가?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메일은 지문 몇? 2지문을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지문의 순서를 밟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메일의 주제 목적은요. 이제 이런 걸 주제 목적 질문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주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도입 부분에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의 주제 묻는 문제는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약간 포괄할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런 게 주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이제 이메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요 발신자, 주제, 날짜 확인하셔야 되죠. 자, 받는 사람은 뭐 RB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은 ES라는 사람이고 아까 우리 이메일 주에서 봤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 나오면 제발 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일하는 곳 알 수 있습니다. 자, 뉴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
사람이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지금 6월 5일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딱 추론이 되죠? 아, 내가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6월 달에 이제 페스티벌의 언론사한테 이제 승인 메일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그 메일이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추론을 하시면 되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가 너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위원회가요 너의 지원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 가는 지원서. 자, 그 다음에 언론팀의 일환으로서 너는요 공식적인 그런 사진가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축하해. 이런 내용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최 측이요 너한테 이제 곧 바로 연락을 할 거래요. 세부 사항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 뭐 어떤 제공이냐면 너가 어떻게 미디어 패스 출입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이 있으면 뭐 율로 전화 주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우리 주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포괄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 A번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modify 수정한다. 아니죠, 여러분. 수정하는 내용 아니었고. 자, B번에 발표하려고요. venue. 여러분, venue가 뭐죠? 장소죠.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 이런 내용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C번에 그 위원회 멤버를 소개해 준다고요? 뭔 소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D번에 요청이 승인이 되어졌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다. 이게 바로 그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다? D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언제 이 Mr. B가 most likely 들어가 있고요. 이메일을 미스 S에게 보냈는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most likely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most likely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질문에 suggest 이런 단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추론 질문 유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추론 질문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에 딱 나와 있기보다는 지문에 기반해서 약간 추론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 아까 B라는 사람이 아마도 S에게 언제 이메일을 보냈겠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까 B라는 사람 어디 있었죠? 이메일에서 받는 사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사람이 ES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냐요? 자, 여러분 이 지문 E는 없었어요. 어디에 갔었어야 된다? 지문 1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언론사들한테 그 작성을 했으면 누구한테? ES라는 사람한테 보내라. 언제? 10일과 24일 사이에 4월 달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인이 4월 달에 이메일을 보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In April이란 표현에 A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11월 달에는 또 2번의 시험이 있으니까요. 모두들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토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어요. 안녕.